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죠. 어린 시절엔 전부였고 장성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관심 안 보이면 속상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는 이야기.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자식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건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지금 잠시 자식을 키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밤새 깨어 젖을 먹이고, 아프면 병원 뛰어다니고, 공부 잘하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조금씩 크면서 말을 배우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나를 챙겨주겠지. 자주 찾아와 주겠지. 내가 늙으면 옆에 있어 주겠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걸 해줬으니까. 하지만 막상 자식이 자라고 독립하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화는 뜸해지고 방문은 드물어지고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바쁘겠거니, 할 일이 많겠거니. 그런데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명절에만 오는 게 당연해지고 생일도 잊어버리고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고 그러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걸까? 친구들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매주 온다. 누구는 용돈을 꼬박꼬박 보낸다. 누구는 여행도 함께 다닌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쓰립니다. 우리 집은 왜 안 그럴까? 내 자식은 왜 저렇지 않을까?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기다림도 시작됩니다.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올까봐 소리를 크게 해놓고 주말이면 혹시나 해서 집을 치우고 하지만 전화는 안 오고 문자는 없고 자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내가 먼저 전화합니다. 잘 지내니? 요즘 어때?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짧은 대화, 형식적인 안부, 그리고 끊기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연락을 안 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자책도 시작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너무 엄하게 했나 아니면 너무 풀어줬나? 사랑을 충분히 못 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뭔가 핑계를 만들어 부르고 선물을 보내고 용돈을 주고 자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만 들립니다. 괜찮다는 말, 걱정 마시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서운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걸 부담스러워하니? 왜 피하려고 하니? 이런 감정들이 반복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다시 기대하고 끝없는 순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식 생각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입니다. 내 인생이 온통 자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은 내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자식이 나를 위해 살아줄 차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할까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인생인가 보다. 부모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픕니다. 자식한테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기대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은데 기다리게 됩니다. 서운해하고 싶지 않은데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의 미운점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워지는 게 또 속상해집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고 혼자 사귀면서 살아갑니다. 혼자 사귀기 힘들 때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와 만납니다. 덜어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와는 같이 서러움에 밉다고 흉도 봅니다. 어떨 때에는 작은 일도 자랑거리로 부풀려 말하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 친구인데요. 여든이 가까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일이었답니다. 추석이었던가요?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셨대요. 자식들이 올 거니까.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큰아들네 작은딸네 다 올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명절 아침에 전화가 왔답니다. 큰아들한테서 엄마, 미안해요.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손주들이 아프다는데 괜찮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작은 딸내가 온다니까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 작은 딸한테서도 전화가 오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애 시험이라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아무 말도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혼자 차려놓은 음식을 보셨답니다. 가득 차린 전, 나물, 탕, 잡채. 혼자서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 그날 간단히 차려 먹던 두 부부가 먹기에는 너무 많더랍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드라마 재방송을 보면서 맛이 없었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답니다. 너무 쓸쓸했답니다. 쓸쓸함에 갑자기 아들도 밉고 며느리도 괜히 밉더랍니다. 사위한테도 섭섭하고 딸 애도 괜히 괘씸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지 애들이 바쁘다는데 다음이 언제 올까?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은 어쩌지? 애들한테 보내줄까? 지난번에 보낸 건 다 먹었나? 요즘은 버린다던데 버린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자식들도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애들도 애들 인생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자식들이 와주길 기다리고 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걸까? 갑자기 뭔가 마음이 술렁거리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내가 아니고 애들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 건가? 그날 이후로 이분은 달라지셨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냐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분처럼 기다려본 적 있습니다.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싶진 않은데 서운함은 쌓이고 괘씸해서 화도 나고 그래서 더 바라게 되고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또 기대하게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기대 내려놓기 연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서운함을, 이 외로움을,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기대를 안 하라니. 자식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모인데 평생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정작 우리는 이걸 잊고 삽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식의 전부였습니다. 자식의 하루하루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아침에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잠재우고. 그러다 보니 착각하게 됩니다. 자식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자식의 삶은 나의 삶에 엮여 있다고. 자식의 삶이 나의 삶과 꼭 연결되어야 한다고. 자식의 삶을 다 내가 관여하고 알아야 한다고.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랐습니다. 이제 자식에게는 자식의 직장이 있고 자식의 가정이 있고 자식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걱정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고. 그게 자식의 삶입니다. 자식의 일상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일 때, 지금 내 자식의 나이일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요즘은 옛날보다 더 자식들은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챙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일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하고.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뵀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자주는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고 오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보는 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식이 자주 와야 효도고 자주 전화해야 효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는 형태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닙니다. 자식이 가끔 오더라도 올 때 진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그게 효도입니다. 자주 전화 안 하더라도 전화할 때 마음을 담아 말한다면 그게 효도입니다. 명절에만 오더라도 올 때 편안하게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게 효도입니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10번 형식적으로 잘 지내세요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담아 긴 통화를 하는 게 낫습니다. 매주 의무적으로 오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즐겁게 만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억지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주 오라고 자주 전화하라고 재촉하고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자식이 편안할 때, 자식이 여유로울 때, 자식이 우리 생각이 날 때, 그때 오면 반갑게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대는 사실 집착이라는 것. 우리는 기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마음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상처도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바쁘니까.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외로움도 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니 몇 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혼자서도 행복할 일을 찾는 겁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찾는 거죠.
취미를 만들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새로운 걸 배워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든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처음엔 낯설 겁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조금씩 시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도서관 가서 책 한 권 빌려보기, 문화센터 프로그램 알아보기.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일상이 생깁니다. 자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생깁니다. 자식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내 인생 재미나게 잘만 살다가 자식들이 가끔 정말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건 부담 주지 않는 연락입니다. 연락은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부모니까. 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전화 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 올 거니? 이렇게 묻지 말고 시간 날 때 놀러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부담을 줍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후자는 편안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전화도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부담되거든요. 그냥 짧게 반가울 때 끊는 전화라면 어쩌다 한 번 할 때 부담도 없을 겁니다. 한 번 하면 별 공통 화제도 없는 얘기를 오랫동안 한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럼 나라도 안 하게 될 겁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좋겠네요. 요즘은 단체톡으로 하나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럿이 있으니까 꼭 답을 안 해도 그냥 편하게요. 생각해보니 또 있더군요. 붙잡지 않는 환영.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되 갈 때는 편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벌써 가니? 좀 더 있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올 때마다 붙잡으면 자식은 다음에 오기 부담스럽습니다. 왔다가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편하게 보내주면 자식은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부담 없이 들릴 수 있으니까요. 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가면 붙잡으려고 하면 한 번 가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친구 자식이 잘한다고 부러워하지 않기. 남의 집 자식이 효도한다고 서러워하지 않기.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과 다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비교는 나만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도 힘들게 만듭니다. 어릴 때에도 비교당하는 거 싫은 게 사람인데 다 큰 사람이 가족도 있는데 이것저것 비교당하고 싶겠어요. 더 피하게 되겠죠. 그냥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 그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해보세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집착을 조금 덜어내고 내 삶을 조금 더 챙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더 편하구나. 이게 더 행복하구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해지고 내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지면 자식 생각도 덜 나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보는 중간에 다른 관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 인생 정말 재미난 드라마 보듯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해도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그립고 사랑스럽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이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자주 오든 안 오든 그냥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자식이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 내 삶에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와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식 마음 편하게 해주는 부모의 사랑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더하게 안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면 됩니다. 자식이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것.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나도 재미나게 잘 살면 이게 모두가 행복한 일석이조 삼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기억하시나요? 명절에 멍하니 둘이서 명절상 차려 드셨던 분. 그분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리지 않기로 하셨다고 했죠. 어떻게 하셨냐면요. 먼저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점심 먹고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집에 와서는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루를 채우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신 거였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자식 생각이 안 나게, 외로움이 안 느껴지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 재미있더랍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겁고 복지관에서 배우는 것도 흥미롭고 무엇보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꾸신 게 있습니다. 자식한테 연락할 때 방식을 바꾸셨답니다. 예전에는 요즘 왜 전화 안 하니? 엄마 생각 안 나니? 이렇게 전화하셨대요. 이제는 잘 지내니? 엄마는 요즘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 너희도 잘 지내라 이렇게 카톡 보낸답니다. 차이가 크죠. 전에는 서운함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식들도 반응이 달라졌답니다. 엄마, 그거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예전에는 죄송해요, 바빠서. 이런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됩니다. 진짜 대화가.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편하게 연락하더랍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잠깐 들릴게요. 엄마, 오늘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근처까지 왔는데. 이런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분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다가온 겁니다. 역설이죠. 하지만 정말 그랬답니다. 그리고 관계도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뭔가 무거웠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자주 안 오는 게 서운했고 자식들은 자주 못 오는 게 미안했고 그래서 만나도 어딘가 불편했답니다. 이제는 그냥 편합니다. 만나면 그냥 반갑고 헤어질 때도 그냥 다음에 봐 하고 웃으며 헤어지고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된 겁니다. 효도가 아니라 그냥 가족 시간이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신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의무감에 오는 게 싫었어. 미안해하면서 오는 것도 싫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대를 버렸어.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애들이 편한 마음으로 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던 분이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진짜 행복해지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 선배님이신데요. 75 되신 분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셨답니다. 주말마다 혹시나 해서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지만 자식들은 바빠서 잘 못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도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내 인생을 살자. 자식 인생에 기대지 말고 내 인생을 살자.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요. 친구들과 매주 등산을 가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랍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배우셨답니다. 산에서 풍경 찍는 게 취미가 되셨답니다. 찍은 사진을 자식들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카카오톡 단체톡에 놀러간 사진 올리면서
어디 어디 단풍 좋다 놀러 가봐라. 어디 어디 리조트 좋더라. 거기에 워터파크 요즘 할인한다더라. 애들 데리고 놀러 가도 좋겠더라. 이렇게 말이죠.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하고 오히려 내 친구들이랑 다녀왔다고요. 엄마 오늘 여기 갔다 왔어. 사진 봐. 예쁘지? 그러면 자식들이 와 멋지다. 엄마 사진 잘 찍으시네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예전에는 언제 올 거니 물으면 바빠서요. 이런 대답만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엄마 활동에 관심을 보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자식들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지난번 거기 어때요? 좋아요? 애들 데리고 엄마가 추천한 데 왔는데 좋은데요. 엄마 사진 어디서 배우세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소개해 주세요. 자식들이 엄마 인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자식 인생에만 관심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나한테 더 관심을 갖더라고. 이상하지? 내가 애들한테 매달릴 때는 애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내가 내 일하면서 바쁘게 사니까 애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찾아오고. 그게 신기하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매달릴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자식은 안심하고 다가옵니다. 이게 관계의 묘한 점입니다.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거리를 두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집착하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원래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아무리 가까워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더 반가운 것처럼 멀리 사는 자식이 더 애틋한 것처럼 말이죠. 매일 내 손에서 벗어나지 않던 어린 자식이 이제 커서 이런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자식이 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낮에 좀 어디든 나갔다 오라고 농담처럼 말하잖아요. 부부도 하루의 일정 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지고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더 좋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 집착을 버리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모든 게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행복의 재발견.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즐거운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서 눈을 돌리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떤 분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60이 넘어서 발견하셨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 그림을 그려보고 싶더랍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당연하죠. 처음 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몰입이 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제 이분은 매주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십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가끔 작은 전시회도 하시고 자식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놀랍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진짜 잘 그리시네요. 대단하세요. 예전에는 자식이 엄마를 칭찬할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였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식이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 요즘 그림 그리시는데 진짜 잘 그리셔.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가족 여행만 다니셨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이제는 혼자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십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어떨 땐 해외도 가십니다. 처음엔 무서웠답니다. 자식 없이 여행하는 게 말이죠. 혼자 떠나는 것 같고 해서요. 하지만 가보니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아무한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자식들한테 보내줍니다. 엄마 지금 부산에 왔어.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러면 자식들이 답장합니다. 와, 엄마 멋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가끔은 자식이 함께 가자고 합니다. 엄마 다음에 여행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엄마가 가시는 곳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함께하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것. 그러고 보니 또 한 분이 떠오릅니다. 73 되신 남자 어르신인데요. 이분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평생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사셨답니다. 부엌일은 아예 몰랐답니다. 라면도 못 끓이셨답니다. 그냥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편찮으신 적이 있었답니다. 몇 달 정도.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부엌에 섰답니다. 라면 끓이고 계란 프라이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서툴렀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회복하신 후에도 계속하셨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요리 강좌가 있길래 신청하셨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다 여자분들이셨으니까. 하지만 신경 안 쓰셨습니다. 배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1년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더니 명절에 직접 요리를 하셨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아빠가 요리를? 진짜요? 며느리가 더 놀랐습니다. 평생 명절 음식은 며느리와 아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시아버지가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서신 겁니다. 갈비찜을 만드시고 잡채를 만드시고 전을 부치시고 맛이 어땠냐고요? 정말 맛있었답니다.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식들도 난리였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다. 이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며느리가 사진을 찍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만든 요리를. 그리고 SNS에 올렸답니다. 우리 시아버지 요리. 73세 요리 배우셔서 명절 음식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동. 댓글이 엄청 달렸답니다. 와, 진짜 멋있으시네요. 이런 시아버지 어디서 구하나요? 존경스럽습니다.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하더랍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회사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준비할 게 많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시댁 가는 게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집니다. 시아버지 요리가 기대되니까. 그리고 시아버지와 요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카톡으로 레시피도 물어보고 요리 프로그램 추천도 받고. 아버님, 요즘 유행하는 요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분이 먼저 카톡을 보냅니다. 며느리, 오늘 이거 만들어봤는데 괜찮더라. 레시피 보내줄게. 자식들도 먼저 연락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 그냥 돈만 벌어다 줬지.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관계는 함께 뭔가를 하는 거더라고. 내가 요리를 배우고 나서야 자식들, 며느리와 진짜 가까워졌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밖에서만 일하셨다고 부엌일 모른다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든 청소든 빨래든 뭐든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 그게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자식들과 분리되어 나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멋진 롤모델도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2번.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자식한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사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 자식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 한참 활발하게 살던 젊을 때처럼 말이야. 내가 아직 쓸만하다. 나 안 죽었네? 이렇게 말이야. 이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봉사도 좋고 취미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배움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면.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식만 보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이웃도. 그런데 자식에게서 눈을 돌리고 나니 보입니다. 옆에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보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살아가느라 바빴지 둘이 제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이제 둘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이야기를.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은 요즘 뭐가 재미있어? 물어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면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신선합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친구 만나도 자식 자랑, 자식 걱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상. 나 요즘 이런 거 배우는데 재미있어. 나는 다음 달에 여기 가보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단순히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자식 걱정, 자식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 이제는 하루가 가볍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겁습니다. 산책을 갈까, 친구를 만날까, 책을 읽을까, 새로운 걸 배울까.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바쁘니까.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나도 할 일이 많으니까. 오히려 자식한테 말하게 됩니다. 엄마 요즘 바빠. 이번 주는 시간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보자. 이게 얼마나 신기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놀랍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게. 자식이 듣습니다. 진짜로 듣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게 진짜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식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 만나면 뭔가 물어보고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건강은 괜찮니? 돈은 모으고 있니? 이제는 그냥 편하게 만납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웃고 부담 없이 가볍게 즐겁게. 그러면 자식도 편해합니다. 만나는 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서운함에 외로움에. 이제는 마음이 고요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고 있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나도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집착을 버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것. 자식이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 그리고 나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효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외롭게 쓸쓸하게 자식만 기다리며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진짜 바라는 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 그게 자식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주체적으로 살면 자식도 존경합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한 분이 떠오릅니다. 74이신 분인데요. 이분은 요즘 유튜브를 하십니다. 믿기시나요? 일상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구독자가 꽤 많으십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데 그냥 항상 하던 반찬하는 모습 같은 거, 친구들 수다 떠는 거, 산책하면서 본 꽃, 이런 거 올린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할머니 보면 힐링돼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분 자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유튜버예요.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 영상에 출연도 합니다. 같이 요리하거나 여행 가거나.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것. 자식 쪽에서 먼저 함께하고 싶은 부모, 궁금한 부모. 이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러워하는 부모.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닙니다.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멋있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서. 자식이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어떻게 늙는 게 멋진 건지. 그걸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 아닐까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행복해졌다는 이야기.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도 하지 말라니. 자식을 놓으라니.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기대를 버린다는 게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뭐든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면. 그리고 자식한테 연락할 때도 조금만 바꿔보세요. 언제 올 거니? 대신 잘 지내니? 엄마는 요즘 이렇게 지내. 왜 전화 안 하니? 대신 보고 싶구나. 시간 날 때 연락해.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와 있을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컸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자식이 할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 걱정을 하세요. 당신을 챙기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기대를 버린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이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자주 오든 안 오든, 그냥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부모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자식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부모가 주체적이고 당당하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던 관계 아닐까요?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남.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오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게 낫습니다. 매일 전화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 담아 이야기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건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우리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합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자식 다 키웠고 의무도 다 했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부모가 되세요. 자식이 부러워하는 부모. 자식이 존경하는 부모. 나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처럼 늙고 싶다. 자식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부모. 당신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고 이제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자식도 웃습니다. 당신이 만족스러우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그러니 행복하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이 자식에게도 선물이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가까운 곳부터 알아보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 가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림, 노래, 춤, 요리,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평생교육원도 좋습니다. 각 지역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복지관도 들러보세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가까운 복지관을 안내해 줍니다. 거기서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많습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다면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생겼는데 어디서 알아보면 될까? 자식들이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놀랄 겁니다. 좋은 의미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하시려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응원하고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떼면 다음 발은 저절로 나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사람으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